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중장기적으로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기관인 지역자활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리오올림픽 조별예선 탈락의 아픔을 겪은 우리 여자 핸드볼 선수들이 아쉬움을 딛고 국내 대회에서 또다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 민족 고유의 난방 방식으로 이어져 온 구들장의 명맥을 잇기 위한 전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 내내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와 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은 제12호 태풍 남태운에서 약화되는 열대저하부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짙게 깔린 가운데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가 22도, 안동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안동은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잇따라 발의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 의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북구 을의 무소속 홍일학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종속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정립하도록 법의 목적 조항을 정비해 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촉위원도 전직 장관과 차관, 법관 등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제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던 것을 좀 구체적으로 위촉해야 할 사람들을 명시함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공정성과 합리성을 좀 확보해보자 그런 취지로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대구 달서병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증액 교부금을 주는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실제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군은 사회복지비가 전체 재정의 60% 안팎이어서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복지비 프로테이지가 높은 데는 정부가 정액교부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어려운 광역지자체의 재정에 대한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 두 법안 모두 열악한 지방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문제는 수도권 의원들의 중앙 집권적 사고가 법안 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어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저소득층은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 능력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취업과 창업을 돕는 지역 자활지원센터가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지역 자활지원센터가 운영하는 9개 사업단 가운데 하나인 녹색드림 식품사업단입니다. 16명의 저소득층 주민이 된장과 고추장, 간장 등의 장류와 과자용 누룽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끼리 모여 일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하고 즐겁게 일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대 5년간 안동시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으며 창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일을 배우게 됩니다. 현재 안동 지역 자활센터의 9개 사업단에서 일하는 주민은 125명으로
해마다 10,000명 정도가 택배나 인테리어,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단의 수익금은 창업 자금으로 지원되거나 성과급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하는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활기업 창업 자금으로 적립을 하고 남은 부분은 잘 참여하신 분 16분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하반기에도 8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5천만 원의 사업 자금도 대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활지원 조례를 재정비하여 근로빈곤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탈빈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이를 통해 빈곤에서의 탈출을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가 서서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난방 방식 구들장이 무관심 속에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이 전통 온돌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구들장 전수 교육을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년이 넘는 고택에서 낡은 구들장을 뜯어내고 새롭게 구들을 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길이 지나가는 고래와 굴뚝, 아궁이의 역할부터 구들장을 까는 방법까지 장인의 상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진액을 먼저 넣기 전에 돌로다가 먼저 고정을 시킨다고 고정을 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생들은 나흘 동안 직접 구들을 해체하고 복원 과정에 참여해 기술을 익힙니다. 30년째 구들장 전통을 이어온 장인도 사라져가는 온돌 문화가 널리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옥에 구들이 없으면 한옥답지 않은 거걸랑요.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다행히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복원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전통 구들장 교육은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경주 등 전국 16개 문화재 돌봄 사업단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 후원으로 이러한 고택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들을 만들어서 전통도 지키고 문화재를 갖고 가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낡고 불편할 것이란 편견에서 벗어나 전통 온돌 문화가 새롭게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감동의 은메달을 목에 걸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우리 여자 핸드볼. 이번 올림픽에서는 조별 예선에서 탈락해 아쉽게도 9회 연속 4강 진출엔 실패했는데요. 그 아쉬움을 딛고 내일을 향해 뛰는 2016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현장을 석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올림픽의 아쉬움을 뒤로한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은 경기마다 뜨거웠습니다. 대구시청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 대한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또 그다음 리그가 있기 때문에 바로 팀들과 또 바로 훈련을 했어요. 쉴 틈 없이 꼭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청의 경우 챔피언 결정전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고 우승도 노려볼 만한데요. 좋은 성적과 높은 경기력으로 이번 대구 홈 경기엔 많은 관중들이 찾았고 대구시 핸드볼협회도 다양한 이벤트로 찾아온 팬들의 흥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볼 자체가 경기로서는 저변 학대가 일으키기 참 힘이 들겠다. 관중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겁니다. 하지만 올림픽 직후의 관심은 매번 빠르게 사그러드는 걸 경험한 데다 모처럼 뜨거워진 대구의 열기도 당장 이번 대구 경기를 끝으로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듭니다. 대구시청이 심지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더라도 서울에서 모든 경기를 치르는 상황. 뜨거운 열기와 가능성을 봤지만 여전히 그 장기적 대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현실이 이어진다면 핸드볼이 썼던 신화, 이른바 우생수는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트라이애슬론이란 경기는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을 이어서 하는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인데요. 경주에서는 어제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열려 700여 명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이규솔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참가자들이 차가운 호수로 뛰어듭니다. 수트를 입고 수백 명이 물살을 가르는 모습은 마치 돌고래 떼가 헤엄치는 것 같습니다.
수영을 마치면 사이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5km를 헤엄친 피로를 회복할 틈도 없이 사력을 다해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서쪽지나 지금 수영을 쉽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한 목표로 오시면. 사이클 40km 뒤엔 10km를 더 달려야 합니다. 트라이애슬론 경기는 극한의 체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종목.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들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합니다. 이때까지 그 노력을 해서 마지막에 피니시에 들어왔을 때 그 성취감, 그리고 저를 기다려주는 많은 이 팬들, 이 맛에 제가 트라이애슬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 경주 보문 관광단지는 안전한 단지 내 도로에서 사이클과 달리기를 할 수 있어서 동호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코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의 응원전도 볼만합니다. 선수들이 힘을 내 완주할 수 있도록 경기 내내 목이 터져라 응원합니다. 마산천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경주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경주 시민들의 협조 속에 큰 사고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와 베트남 호치민시는 내년에 호치민에서 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호치민시는 오는 13일 도청에서 행사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1월엔 현지의 공동사무국을 열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호치민시는 내년 11월 25일간의 일정으로 옛 바다를 통한 문명 교류전을 주제로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열 계획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영호남 소식입니다. 부산의 투어버스 하면 산복도로를 달리는 만디버스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부산 낙동강변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낙동강 에코버스를 타보는 건 어떨까요? 부산문화방송 이두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시철도 사상역과 구포, 덕천 수정역에서 낙동강 에코버스를 타고 달리면 화명 생태공원에 닿습니다. 산책로 주변엔 아름다운 코스모스 단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2009년 조성된 1.41제곱미터, 43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쉼터입니다.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고 각종 체육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낙동강 에코버스를 타면 이처럼 서부산 생태 관광지를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낙동강 에코버스는 서부산 5개 생태공원을 두루 돌아볼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시티 투어 버스로 낙동강 에코버스는 도시철도 사상역에서 삼락 생태공원, 을숙도 문화회관, 낙동강 에코센터, 아미산 전망대 등 18곳을 도는 일주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부산어촌 민속관도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어민들의 옛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민들의 의식주가 복원돼 있고 각종 어구와 배, 그리고 당시에 가장 역동적인 어시장이었던 구포시장도 재현됐습니다. 생태적인 모습과 또 이 낙동강을 기반으로 살아온 어민들의 생활상 그리고 관습 등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낙동강 에코버스로 즐기는 서부산, 자연과 역사, 문화를 동시에 체험하는 즐거운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이번에는 호남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과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도 공항 이전과 통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나 전라남도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어서 향후 공항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윤근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현재 광주공항의 활주로와 관제탑은 군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에도 개발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주로 관제탑 없는 공항은 불가능하고 신도시를 만든다면서 바로 옆에 공항을 놔둘 수도 없다는 점에서 민간공항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국토부의 중장기 계획에도 광주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통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난해 13만 명에 불과했던 무안공항의 국내선 이용객이 5년 뒤에는 237만 명으로 20배 가까이 늘 거라는 예측 조사도 나왔습니다.
통합을 서두른다는 전제 아래서입니다. 여기도 빨리 힘을 합쳐야지. 이게 지금 분리가 돼 있으면요. 사실은 규모가 작아지고 결국은 항공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리퀄리티거든요. 자주 있어야 돼요. 서비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군공항만 따로 와도 좋다는 자치단체가 없는 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동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항이 없어지면 불편하다는 광주 지역 이용자. 민항은 괜찮지만 군공항은 안 된다는 무안 지역의 반발. 그 사이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도 임기 초반과는 달리 말 꺼내기를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 이 도지사께서 만나셔서 이 통합을 위한 통합 추진단을 만든다든지 좀.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든 아니면 분리 이전하든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통합의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다른 지역 공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대구 경북 본도서관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를 추석 명절 특별 통관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수출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세관 검사를 시행하고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는 관세 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하며 환급금은 신청 당일에 지급합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업체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안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민원을 일으키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감시와 하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직접 환경 기초시설과 취약업소를 점검하고 SNS를 통해 환경 오염 사고와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약 57억 원어치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꾸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데다 조작한 금액이 약 57억 원으로 규모가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SK, LG 포스코 등 주요 9개 그룹이 참여하는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가 오늘 경북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들 기업들이 경북대를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부산대와 전남대, 충북대에서 설명회를 잇따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인재상과 채용 과정,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면접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선배 사원이 나와 취업 노하우를 발표하며 그룹별 상담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말 내내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제12호 태풍 남태운에서 약화되는 열대저하부의 영향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경북 동해안은 제12호 태풍 남태운에서 약화되는 열대저하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2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1도,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은 24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